여기로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이 길 만든 사람도 엄청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권력자나 왕에 의해서 명령을 해서 이 기초를 쌓고 뭐 그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들이 있었던 거,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오는 거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 절반 온 것 같습니다. 절반. 뭐든지 사람이든 뭐든 한 절반 정도 오면 주변을 돌아보는 게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저도 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해가 지금 북사해도 멀리 보이고, 저 오른쪽에 햇볕에 비치고 있는 것이 남사해입니다. 남사해. 북사해와 남사해 사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해가 요즘 1년에 1m씩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 해수면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사해 해수면이 440m, 마이너스 440m 이하다라고 이렇게, 자,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 중동에는 대부분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거의 방문하기가 힘들지만, 이집트의 시내산이죠, 시내산. 보통 이제 성지순례 출애굽 코스로 오면 시내산을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시내산에 가면 새벽 뭐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내산 일출을 보러 갑니다. 아주 중요한 코스이기도 하죠. 그때 올라가면 대부분 한 1700에서 한 2200 사이로 한 500m 정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편도 이렇게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제일 잘하는, 마치 방언같이 영어가 터지는 게 바로 아이고죠. 아이고 갈 때마다, 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베두인들, 거기 살고 있는 이집트에도 베두인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면은 다가와 가지고 카멜 그러면서 이제 낙타로 유혹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낙타를 타는 경우들이 좀 꽤 있기도 합니다. 낙타가 좋은데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제가 이제 또 성지순례 그 가이드북 책에서도 알려드렸듯이, 하루에 매일 10,000보 이상씩 걸으실 수 있는 그러한 또 체력적인 준비도 하셔야 순례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그래도 좀 덜 하시고 버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고맙게도 바람은 좀 불어주네요 지금. 저 마사다 아래쪽에 특이한 지형들이 있죠. 풍화 침식에 의해서 저 석회암 지대가 마치 칩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무슨 사막에 있는 도시 같아 보입니다. 물론 저게 자연적인 겁니다. 인공적인 건 아니고 자연적인 건데, 근데 가끔 검증되지 않았던 그러한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러한 곳을 좀 더 위에 엔게디까지 연결해 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황불에 심판받은 그러한 도시다라고, 아주 요즘 말 얘기하면 악마의 편집이죠.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또 많이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저거는 뭐 자연적인 그러한 거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은 거의 있지 않는 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것 듯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잘 이렇게 보셔서 분별 있는 또 시야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이블카 타고 금방 올라갑니다. 3분이면 올라갈 길을 아주 그냥 지금 돌아가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저 위에 있을 때 케이블카 타고 갈 때 밑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러는데, 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게 저렇게 부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길을 잘 묵묵히 하나님이 주어주신 게 이 길이 내 길이려니 하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계단에 옆에 난간이 있죠. 이렇게 난간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조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더 심해지고 틀어지니까 이랬고,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타글릿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현장학습도 오고 또 방학 시절에 이렇게 오는데, 한 여학생이 이곳을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 난간 쪽에 매달렸다가, 이게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면 국립공원 저기 있는 어디에요? 저기 있는 엔터런스 있는데, 비지터 센터 있는데도 안 보이고 고립되어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서 여기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죽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왕이나 권력자가 오면 그냥 올라가지 않고 뭐 가마 타고 가거나 막 이랬겠죠. 아이고 참, 가마 타고 올라가는 게 더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랬던 길을 계속 이제 경사길에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이런 데는 또 쉬는 데는 좋죠. 그늘이 이렇게 조금 있고,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맨 이렇게 삐집고 올라와서 살고 있는 대단한 풀도 보이죠. 엄청납니다. 근데 물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에요, 이제 이슬. 그래서 이슬이 바로 이 식물에게 중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슬이 모여서 물이 되고, 그게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도 될 수 있는 것 같이 조그만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중요함을 가지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또 내려갑니다.
한 대가 올라가고 한 대가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방식이니까요. 지금 이제 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케이블카가 있죠. 케이블카도 완전히 절벽에 있지만 안전하게 건설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바람이 많이 이 케이블카 운영하는 국립공원에서 뭐 태우지도 않고 하니까 안전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케이블카도 도전하고 기회가 되면, 케이블카를 많이 타신 분들은 또 성지순례 이렇게 오셨을 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 안전한 날씨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되면 이렇게 걸어서 한번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 또 체험도 되고 값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멀리 여기서부터 약 한 17km 정도 있는 곳에 저 절벽 밑에 푸르른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베었던 사무엘상 24장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고요. 이곳 마사다에 있는 그러한 또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를 포위했을 때 다 물이 부족하니까 저 엔게디에 노예를 풀어서 물을 갖다 길러오게 했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상당히 먼 거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둔지가 있는 곳, 로마 주둔지가 있죠. 그 로마 주둔지 있는 바로 그 아래쪽에 이렇게 담벼락 같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계속 이제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완전히 포위를 했는데, 로마가 이 마사다를 점령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포위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담벼락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자, 또 위를 향하여 출발. 참 여기에서 버티는 사람도 대단하고 여길 점령하러 가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옛날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드는 게 체력적으로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다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남았어 이러는 구간입니다. 이거 막판이란 거죠. 케이블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뱀길로 굽이굽이 올라가니까 생각보다는 금방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올라가야 정상까지 오르는 그런 또 달콤한 승리의 열매를 또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마음껏 오니까 왠지 제 그림자도 좀 힘들어 보여요. 자, 저 아래쪽이 훨씬 멀리죠? 멀리 보입니다. 마사다 저 아래쪽이 마이너스 400이면 이 위쪽은 플러스 50이라고 하니까 이 높이가 약 한 450m 정도의 고도 차이를 갖고 있죠. 그래도 정상이 플러스 50밖에 안 되니까 저 출발 지점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저기선 진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마사다 케이블카 빛이 들어오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다의 지층 자체가 위에 있는 곳은 백운석입니다. 마사다의 건축 자재로도 사용된 백운석은 매우 단단하죠. 그래서 잘 부서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절벽에다 케이블카를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참 기술이 대단한 거죠. 아, 이제 여기 오니까 거의 다 왔나옵니다. 여기 오면 창문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이 마사다 같은 경우에는 고대성이라서 이 성벽을 만들 때 이 케이스메이트라고 하는 공법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다 성벽 바깥쪽으로 살게끔 하면서 저게 집의 외벽이 성의 외벽과 동일하게 만든 게 케이스메이트죠. 그래서 성약값들을 이렇게 다 바깥쪽에다 붙여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저기 보면 이제 창문이 보입니다. 저게 집의 창문이면서 성의 외벽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이게 창문가에서 줄을 달아서 내렸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여리고에서 기생당이 정탐꾼 2명을 도망가게 해줄 때도 줄을 달아서 내렸고, 또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로 돌아갈 때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바울을 저기 있는 저 창문가로 바구니에다 줄을 달아서 내리게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성벽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좀 더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더 되는 그러한 구조이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 내려가네요. 케이블카. 네. 한번 벌써 15분이 됐다는 거죠. 케이블카가 15분에 한 번씩 다닙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는 마사다 입장 동기가 되겠네요. 이 절벽에 있는 경사는 거의 뭐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경사면들이 가파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케이블카로 오죠. 케이블카가 왕복으로 여기 돈으로 한 47세계라면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이상 정도 되는 그러한 비싼 케이블카죠. 이자리 물가가 좀 비싸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어쨌든 편도가 아니고 왕복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 것보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지순례로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오시고 또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케이블카도 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단체로 오면 케이블카 타니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여기 코스가 여러 개 코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사다를 순례 오셨을 때 못 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사다 못 오시는 분도 있으시는데, 오면은 기본적으로 케이블카 타고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다음에 또 오면 이렇게 걸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저 밑에 그 물저장소가 있는 로 가는 코스도 있는데 저는 물저장소 있는 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늘은 끝내줍니다.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오면 그늘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거 몇 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오면 수로와 물 저장소라고 표시됐죠. 그만큼 여기는 이 마사다는 물 저장소들이 정말 많고요. 여기 수로입니다. 수로. 비가 오면 빗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 옆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이게 내려와서 빗물이 여기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여기는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빗물을 이렇게 받으면 빗물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불순물도 있고 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이제 천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기에다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필터 역할을 해서 물을 최대한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해서 여기에다 저장하는데, 물 저장소의 규모를 보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계단을 한 20여 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이렇게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물저장소고, 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저장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그래서 마사다는 이런 물저장소를 이렇게 파놨고, 기본적인 이런 물저장소를 저렇게 많이 파놨던 거는 아마도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도 있지만 헤롯 때 본격적인 물저장소를 아주 많이 파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를 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저장소가 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라고 저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게 됩니다. 여기 나무 계단을 만나면 거의 다 왔다는 그런 표시고요. 구름다리 같은 곳을 통과해서 이제 뱀길의 마지막에 있는 스네이크 패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블카 타신 분들과 여기서 만납니다. 케이블카 타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리면 이쪽 길로 이렇게 좌측에 있는 길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면요, 케이블카 타고 가면은 보통은 왼쪽으로 하고요.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로가 보이죠? 수로가 이렇게 있고, 이 위쪽으로 물저장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자, 마사다 정상에서 보는 아래쪽입니다. 이 힘들게 정상을 통해서 내려와서 올라와 가지고 이 아래쪽을 보면 정말 경치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아주 광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고요. 자, 드디어 스네이크 패스 게이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반갑고요. 자, 과연 여기까지 이제 마사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왔을 때 도착했던 시간은 과연 몇 분이 되었을까요? 그 시간은 과연 몇 분일까요? 자,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서 출발한 시간이 9시 30분 조금 넘었어요. 지금은 도착 시간은 11시 2분입니다. 그래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사다를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저와 함께 걸어서 순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